안녕하세요.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문해력 보스라는 문제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드윌 너무 유명하시죠? 에드윌 하면 이 노란 색깔이 유명하신 것 같아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 광고 이렇게 보시면 항상 노란색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학생들 가르치거나 대비할 때 에드윌을 많이 사용합니다. 에드윌에서 나온 문해력 보스, 제목 재미있죠? 문해력 보스인데요. 내용이 제가 좋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책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한국사가 있고 세계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도 인물, 문화 각각 3개, 세계사도 세계사 인물, 세계사 문화 각각 3개. 그러면 총 6개에서 12권인데,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한국사 인물, 세계사 인물 1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막 한국사 문화, 막 세계사 인물 막 섞어서 갖고 오세요. 이 출판사에서 책을 인쇄하시고 겉표지를 만드실 때 차이가 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세계사 인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저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입장에서 출판사에서는 학년을 좀 높고 다양하게 맞춰주면 그만큼 학년의 어떤 갭이 넓어지니까 독자의 수가 커져서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국사 인물 같은 경우는 초등 2학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5학년 2학기면 한국사를 배우게 되고 5학년 1학기에는 뭐 경제, 법 이런 걸 배우는데요. 그 전에 사전 지식으로 이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한국사 인물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문화를 세트로 가르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이 책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고 있는데요. 3학년부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가능하고요. 그럼 1학년 친구들 중에 저랑 하는 친구들이 제가 하는 이유는요,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혼자 문제집을 읽고 이게 이런 내용이 쓰여 있으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혼자 진행을 하셔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이상부터 시키시고요. 같이 설명하면서 이 문제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해력을 키워주고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주고 또 인물과 인물, 문화와 문화, 한국사와 연결시켜서 계속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하실 거면 1학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학년 친구들하고 배경 지식 확장의 개념으로 이 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 인물부터 한번 볼까요? 한국사 인물 보면요, 시대별로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일까요? 당군 왕검입니다. 여기 표지 넘겨보시면 여기 속표지 나오고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 문제집에 등장한 인물들을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인물의 어떤 이력, 경력, 역사적 사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저학년 아이들은 이런 것도 재미있어 해서 출판사에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속표지 넘겨보시면 이제 또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이용하실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 볼까요? 그래서 고대 인물, 그래서 여기 5명에 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주로 건국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당군왕검, 박혁거세, 그 다음에 주몽, 그 다음에 을파소, 그 다음에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글자의 사이즈라든지 지문을 구성하는 문장의 틀이 사실은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학년,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하기에 딱 좋고요.
또 2학년 친구들이면 요걸 바탕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뭐 역사 일기라든지 이선비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한국사 초급용, 그래서 단군왕검에 대해서 읽고 그거에 대해 연결해서 책을 같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여기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문제 자체는 독해력이,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기보다는 독해력에 가까운 문제예요. 정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아니면 지문의 핵심, 단락별 핵심, 핵심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또 뜻풀이도 해주시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대부터 해서 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사 인물 3권, 문화도 따로 있습니다. 자, 세계사는 제가 1학년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세계사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친구들은 3학년 이상, 3학년, 4학년, 5학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세계사에도 책 넘겨보시면 세계사 인물 카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물 카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6학년 학생이 하기에는 조금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6학년 학생보다는 3학년, 4학년, 5학년. 세계사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세계사의 첫 번째 인물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린 왕, 함무라비 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의 눈을 다치게 한 자는 본인의 눈도 다치게 한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예, 이렇게. 근데 한국사 인물에 비해서 글자의 사이즈도 조금 더 작고 문장의 구성도 조금 더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역시 문해력 질문이라기보다는 독해력 질문,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고 있고 단락별 핵심어나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함무라비 왕에 대해서 나오고요. 한국사는 하나의 한 사람이라면 세계사는 이렇게 2번에 나눠서,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파라오에 대한 또 기사문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설명문, 기사문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해보면요, 설명문에 대한 이해보다 기사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예, 기사문이 조금 더 매트하고 정보 중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이름을 떨친 학자는 누구일까? 자, 지금까지 진행해 본 것 중에 이 파트를 좀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백가에서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나오고 그 사상가들의 이름, 그들의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연결시키기가 조금 낯설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 그 반면에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이런 사상가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굉장히 좋은 팁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나는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상이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또 이 이야기하고 탈무드하고 연결시켜서 탈무드의 그런 행동은 어떤 사상에 더 가까울까, 이런 이야기 해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에듀윌 초등부터 문해력 부스, 한국사 인물 세계 문화 세계, 세계사 인물 세계 문화 세계 총 12권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이 혼자서 차분히 풀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고 내용도 알찬 문해력 문제집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락석계 이현숙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